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 사이의 관계, 그 어떤 관계들, 뭐 새로운 용어도 배우고 그 둘, 셋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떤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우자라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해보고, 첫 번째 P면 Q이다에서 QP, 저번 시간에 왼쪽에 있는 놈을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결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가정과 결론을 순서를 바꿔놓은 놈을 Q이면 P다라고 쓸 수 있지. 즉 가정 결론을 자리를 뒤집어가지고 P이면 Q이다를 Q이면 P다라고 바꿔놓은 거야. 그것을 역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뜻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죠. 역, 우리 분수에서 역수라는 걸 배웠는데 그 역수, 뒤집는다라는 개념, 뭘? 가정과 결론을 좌우 뒤집었다, 위치를 바꿨다. 그것을 P이면 Q이다 역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표기가 잘못됐네. not Q이면 not P이다를 P이면 Q이다의 대우라고 부르겠대요. 역이랑 별거 다를 거 없습니다. 첫 번째, P이면 Q이다를 역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그것을 둘 다 부정해주면 됩니다. 즉, 대우라는 놈은 역을 취한 후, 취한다라는 얘기는 역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지. 그것을 부정해주면 된다. 다시 한번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역,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Q이면 P이다로 바꿔준 다음 Q도 부정해주고 P도 부정해주면 대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우를 바꾸기 위해서는 역을 먼저 바꿔준 후 그것을 부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1 더하기 1은 2이다.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얘도 지울게. 위에다가 명제를 하나 써볼게.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당연히 참인 명제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역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즉 1 더하기 1은 까지가 P 가정이고 2다 라는 놈이 결론이죠. 바꿔볼게. 2는으로 주어가 바뀌겠고 1 더하기 1이다 라고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때 얘도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됐죠. 2는 1 더하기 1로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대우도 한번 볼게요. 요것을 역을 취한 후, 이미 2는 1 더하기 1이라고 역을 취해놨지. 요것을 각각 부정해주면 돼. 2가 아닌 수는 2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부정을 해야겠죠. 2다라는 걸 부정해서 2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더하기 1이 아니다라고 또 한 번 부정하면 되죠. 얘도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죠. 2가 아닌 수, 3이나 4, 5, 6 이런 수들은 1 더하기 1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이 됐죠. 그래서 이 느낌을 통해서 2번을 바로 보시면 돼요. 방금 했던 이 명제를 잘 기억하시고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 자체, 우리는 지금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썼습니다. 애초에 명제가 참이면요, 참인 명제는 그의 대우도 참이 됩니다. 명제가 거짓이었다면 그 대우인 명제도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P이면 Q이다가 참이었죠. 근데 그 대우를 한번 볼게요. 2가 아닌 수는 1 더하기 1이 아니다 라는 명제, 대우인 명제를 찾았습니다. 얘도 참이 되죠. 그래서
명제의 참 거짓의 유무. 명제가 참이건 거짓이건 그 배우도 참 거짓을 그대로 따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명제가 참이니까 그에 대한 대우도 참이었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 명제에 대한 대우도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팁이에요. 명제와 대우의 관계는 참거짓이 동일해. 지금 방금 배웠듯이 역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지. 명제가 참이면 이 예를 들어서는 안 돼요. 2 더하기 1은 1이다라는 역도 참이 되지.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어도 그 역은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거니까 애초에 역은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접근 자체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3단 논법 나와 있습니다. 3단 논법은 간단해. 이런 개념입니다. 1번이라는 놈이 2번과 같고 2번이라는 놈이 3번이랑 같다라는 식이 있다. 어떤 명제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1번과 2번이 같고 2번과 3번이 같으니까 1번과 3번은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것을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는 걸 해석을 하자면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일 때 P는 Q인데 Q는 R이래요. 그럼 당연히 P면 R이다라는 게 성립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해보자. 강남길은 사람이다 라는 P는 Q이다 라고 명제를 하나 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 라는 Q이면 R이다 라는 새로운 명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강남길이라는 나는 사람은 언젠간 죽으니까 강남길은 사람이다,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 최종적으로 3단 논법 완성시켜주면 강남길은 언젠간 죽는다라는 명제가 나오겠죠. 슬프다, 죽어야 되니까. 자, 다시 P이면 Q이다라는 놈이 참이었습니다. Q이면 R이다라는 새로운 결론을 냈어. 이것도 참일 때 강남길은 언젠간 죽는다라는 명제를 새로 만들어도 그 명제는 참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3단 논법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나왔습니다. 얘도 외워서 개념을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충분, 필요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처럼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해석이 된 거야 라고 알아두세요. 그러면 첫 번째,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그것을 화살표를 좀 두껍게 만들었대요. 이 기호를 나타냈다라는 건데, 이 기호는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나타낼 때 쓰이는 기호입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화살표가 줄에 1개든 2개든 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가정과 결론이라는 걸 또 두고 얘기를 할게. 결국 P이면 어떤 가정을 했습니다. Q이다 결론을 냈죠. 이게 참이라면 가정에 대한 명제 조건은 충분 조건이 되고요. Q라는 조건은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강남길은 사람이다 라는 명제를 하나 또 인용을 해볼게요. 강남길이라는 놈은 충분 조건이 될 거고 사람이다 라는 조건은 필요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용어를 해석하자면
충분 조건은 그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말뜻 그대로 필요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죠. 강남길은 사람이다라는 명제에서 강남길이라는 이 가정, 그 주어 자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꾸며주기 위해 충분하다. 사람이기에 충분한 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충분 조건. 그러면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강남길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람이라는 그 전체 집합이 강남길이라는 사람을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조건이죠. 사람이다라는 말은 애초에 명제가 성립할 때 무조건 필요한 조건이라는 얘기야. 좀 해석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결국 P면 Q이다 왼쪽 부분 가정을 결국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결론을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때 P랑 Q랑 같은 조건이면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5번에서 다뤄볼게요. 자, 5번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라지 P, Q라는 진리집합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Q. 이때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나타낸대요. 그럼 밑에 것도 볼게요. Q가 더 작죠. 작은 부분 집합입니다. 이때는 Q가 충분히 되고 P, 큰 놈이 필요 조건이 된대. 이때 집합 P와 집합 Q가 일치한다면 필요 충분 조건을 성립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문제 풀 때 내가 외우는 법을 또 항상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별표 3개 달아두시고 따로 적어두세요. 작충, 큰 필. 작은 집합은 충분 조건이고 큰 집합은 필요 조건이다. 작은 집합이면 충분 조건이고 큰 집합이면 필요 조건이다. 사실 충분하다,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셔도 작충, 큰 필 요것만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별표 3개 달았어요. 작중 큰 필 계속 나올 겁니다. 문제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등식 영역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지우고 어떤 P라는 조건에 대한 부등식을 나타냈어요. 이때 Q라는 부등식이 P보다 크죠. 이때 Q는 P라는 범위, 부분 집합을 갖고 있죠. 이때 P가 더 작은 범위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Q가 더 큰 집합이고 큰 범위니까 필요 조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필요 충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부등식 범위를 본 다음 작은 놈을 충분 조건으로 쓸 거고 큰 놈을 필요 조건으로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